네, 저 26장을 보려고 하는데, 다들 지금 열심히 다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뭐 좀 다르게 좀 얘기하다기보다는 좀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좀 생각을 할게요. 문제들을 다 풀진 않을 거고요. 필요한 좀 포인트가 좀 몇 개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26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제목이 다항함수의 그래프죠. 맞나? 다항함수 그래프 아니에요? 그래프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26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좀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붙은 것들 네 가지 형태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는 건 문제가 없는 거고, 합성함수라든지 절대값 붙은 거, 그래프를 그리는 거 위주로 조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일단은 내가 처음 해볼 거는 26에 20번인데 20번을 좀 보시면은 fx가 3 마이너스 절대값 x고 gx가 뭐죠? 3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절대값 x. 네. 그래서 첫 번째가 g의 fx를 그리는 건데, 네, fx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뭐 보통 이제 구간을 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그리고 했을 텐데, 그것도 괜찮은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함수를 gfx니까 g에다가 f를 넣은 거니까 절대값에 3 마이너스 절대값 x 다음에 마이너스 3 요거죠. 요거 그리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요거는 좀 자리를 바꾸는 게 모양이 좀 보기가 좋아가지고 절대값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요거 맞나요? 됐어요? 요거 그리는 거 맞죠? 요거 되겠어요? a 마이너스 b나 b 빼기 a는 똑같잖아요. 절대값 취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요 안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 이렇게 나누어서 보잖아요. 나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얘를 한 번에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실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걸 그려라 라고 하는 문제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부딪히게 되는 건 뭐냐면 이 함수가 바로 딱 나와 버려요. 이 함수로 식이 나온다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바로 쉽게 그리느냐, 이거를 좀 이해를 하는, 그 부분을 좀 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식 자체를, 요식 자체를 보죠. 문제에서 요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요 자체에서 바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바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형태를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바깥에 지금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잖아요. 이건 꺾어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만큼 내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안에 거 그려가지고 꺾어 올리고 3 내리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된다고. 필요한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값 x 빼기 3 먼저 그려보면, 절대값 x 빼기 3부터 그려보면 절대값 x 문제가 없고요. 마이너스 3 내리면 요렇게 되는 거 문제 없죠?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건 요 보라색 부분, 절대값 취하는 거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다? 꺾어 올리는 거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게 꺾어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다? 마이너스 3만큼 내린 거. 맞나요? 내리기만 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던 게 3이 됐으니까 얘는 여기 오고, 얘는 여기 오고, 얘는 여기 오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로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딱 저거예요. 지금. 이 식을 보고 이 그래프를 한 방에 딱 싹 그려낼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식을 요 자체를 보잖아요. 문제에서. 근데 그려놓고 뭘 해야 되는데 못 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먼저 좀 그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못 그리면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그려놓고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붙은 것도 절대값 어떻게 순서로 좀 잘 봐주면 한 번에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요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고.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식이 나오면 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 문제 공부할 때처럼 이걸 이제 아니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어서 구간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려놓고 찾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충분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1번은 옛날에 수능에 나왔던 건 약간 변형한 거고, 이제 22번을 할 건데요. 네, 22번을 할 건데, 요 합성함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0에서 x는 2까지밖에 안 주어져 있는데, fx는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요거 되어 있을 때, 요거 합성하는 걸 그리는데, 요것도 똑같은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f에 fx를 그린다라고 치면, 뭐 이거는 그냥 f에다가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요거죠. 알지? 맞죠? 요거죠. 맞죠? 요게 fx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요것도 그리자면 저런 식으로 본다고 치면 요 안에 거 그려가지고 꺾어 올리고 2배 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한 번에 그릴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요거를 요런 식으로 봐도 그릴 수 있고, 요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합성을 했다고 해서 좀 합성을 했다는 측면, 말 그대로 지금 합성을 한 거니까 그 합성의 측면에서 문제 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4, 여기가 2, 아니다, 여기서 2죠. 그죠? 네, 0에서 2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림이 요게 fx입니다. 그죠? 요게 fx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릴 거는 뭐냐면은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똑같이, 지금 같으면 똑같이 x가 0에서 2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실제로는 똑같을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x는 요 안에 있는 f의 정의역이죠? 맞아요. 여기 있는 x는 여기 있는 f 안의 정의역이기 때문에 요 fx가 지금 0에서 우리가 0에서 1까지 이렇게 보낼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요 fx는 요 f는 2에서 0으로 가죠. 맞나요? 맞죠? 맞잖아. 여기 있는 x가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바깥에 있는 f, y 값은 2에서 0쪽으로 움직이잖아. 맞죠? 되나 안 되나? 맞잖아.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f 합성함수의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내가 처음에 지금 움직인 거는 0에서 1까지를 내가 여기서 요렇게 x를 요렇게 움직였죠. 알지? 그쵸? 0에서 1까지 움직였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요 지금 요 2에서 0으로 가는 부분 있죠? 그럼 요 빨간색이 다시 여기 F에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2에서 0 쪽으로 움직이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죠. 두 번째, 요 F 입장에서는 요 빨간 게 2에서 0 쪽으로 움직이는 거 맞나? 이게 되나? 그럼 그림이 합사함수의 그림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 모양이 다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되겠어요? 되나? 되나? 네. 그래서 내가 0에서 1까지 움직였을 때 처음에 노란색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빨간색 요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요거 얘기예요. x, fx 다시 이게 f에 fx가 나오는 건데 요게 지금 첫 번째 함수 f에서는 빨간색 요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함수에서는 이게 정역이 되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 모양이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그래서 여기 반틈 딱 찍어가지고 요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또 내가 이번에 1에서 2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이번에 1에서 2까지 움직이면 이번에는 0에서 2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니까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튀어나와요. 합성함수는.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튀어나와요.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2분의 3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얘기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보는 방법을 조금 아니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는 그게 지금 별게 크게 뭐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합성함수의 개념이 이게 지금 수투에 가면 3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뭐 절대값 붙은 거 합성 이렇게 많이 시켜버려요. 3차 수투에 가버리면. 그래서 그때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투에 가더라도 극한을 합성함수의 극한을 하는데도 극한을 사용할 때도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처음 함수에 내가 여기 정의역을 움직이면 처음 함수에서 나타나는 얘는 이거에는 치역이지만 두 번째 함수에서는 얘는 정의역에 해당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x축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거 나타나는 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가 이걸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게 이쪽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 모양 다 나타난다는 거죠. 한 번은 이렇게, 아니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그게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요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유진아, 다시 가르쳐 줄게. 일단 좀 찍어야 되니까. 아시겠어? 요거 좀 조금 좀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외에는 또 하나 지금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부분 절대값 붙은 거하고 합성함수 개형을 그리는데 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좀 편해요. 요거는 개형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데 곡선들을 조금 합성을 했을 때는 모양이 조금 추론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직선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해요. 곡선 같은 경우는 추론을 하기는 조금 힘들고 어쨌든 요 개념을 좀 알아둬야지 나중에 수투 극한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데서 도움이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이거 자체 이대로 저기 산 것처럼 그대로 그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할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문제가 27번인데 내가 왜 27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지금 추론하는 거잖아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변하는 게 어떻게 되냐를 스스로 좀 찾아보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이 다 저런 식으로 튀어나와요. 네. 나중에 뭐 기출문제나 여러분들 학교 뭐 내신 대비하면서 한참 멀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올해 가을에는 보겠는데 27번 같은 문제들이 되게 학교 시험 문제에 되게 흔한 스타일이에요. 되게 흔한 스타일입니다. 그걸 조금 아셔야 돼요. 뭐 모든 문제집에도 그렇지만 다 저런 식으로 실려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게 지금 여기가 1,1이고 이런 게 지금 Q죠. 이게 P네요. 이 정사각형이 P인데 내가 사각형을 지금 T 이렇게 지금 마름모가 형태로 정사각형이네. 마름모가 아니고 여기를 T라고 하면 그죠? 이 공통인 부분이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 값에 의해서 뭔가가 조금 변한단 말이죠. ST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묻는 게 면적이 T에 의해서 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론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 상태로 있으면 겹치는 부분은 요거 그냥 그 자체잖아요. 요 정사각형 그 자체죠. 처음으로 변화가 생기는 건 언제입니까? T가 커질 거 아니에요? T는 0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언제 처음 변화가 생기죠? T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생기죠. 추론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1이 되어버리면 요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T가 1일 때 뭔가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죠. 그럼 0에서 1까지는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뭐다? 경계라는 거예요. 크다 작다 경계는 언제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계가 생기는 게 언제다? 지금 T가 1일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0에서부터 T가 1이 될 때는 좀 다르겠구나. 그죠? 그때는 요 면적 그대로죠. 요 면적 그대로잖아. 이거 면적 얼마죠? T 제곱이죠. 맞아요. T 제곱 아닌가? 요 정사각형 면적 여기가 T고 여기가 마이너스 T니까 2T고 2T니까 2T 제곱이가? 2T 제곱이죠? 네.
맞는 것 같아요. 2t제곱. 이런 식으로 변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언제 변화가 생기죠? 변화가 또 생기는 부분. 언제? 바깥에 2점 지날 때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때. 또 변화가 생기죠.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사이에서는 그냥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t가 얼마일 때겠어요? 여기가 t가 얼마일 때겠죠? 2일 때겠죠? 얘가 1, 여기가 얘가 1,1이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t가 1하고 2 사이하고 t가 2보다 클 때하고 이렇게 다를 거다라는 거를 이거를 지금 잡아내는 거 있죠? 요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 범위를 찾아내는 거, 변화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기준은 경계는 같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눌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때는 쉽죠? t가 2보다 크면 그냥 요 p가 제일 크니까, 겹치는 게 제일 크니까 이때는 4. 맞죠? 네. 일자리가 4개니까. 그럼 이제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되게 지저분해졌는데 요것만 이제 조금 간략하게 좀 그려서 보면 요런 정사각형에 요런 정사각형에 요런 직선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찾는 게 제일 좋겠죠. 요거 찾아서 몇 배? 4배 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얼마냐? 요점의 좌표가 t잖아요? 요점의 좌표가 t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가 된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더한 게 일정한 점이라고 얘기했죠. 있었죠, 앞에 문제. 역함수 얘기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t니까 t고 네,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t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어쨌든 사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려면 이제 요 점, 네, 요 점 두 개만 잡으면 되는데 요 점은 지금 x 좌표가 1인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x가 1일 때 y 좌표는 t-1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y가 1인 거니까 t-1의 1 아니면 이게 네, y 꼴 x 대칭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고 여기는 y가 1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죠? 여기는 y가 1이잖아요. 그래서 요 삼각형 면적을 t로 잡아내고 전체 1에서 빼버리고 그걸 4배 하면 여기가 잡힌다는 거죠. 되겠어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문제 할 때는 지금 이거 하나 잡아내면 돼요. 여기가 t고 여기가 t니까 이 직선이 마이너스 x 더하기 t다. 그죠? 그래서 요런 정도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요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제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구간의 범위를 직접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상상이 돼야 돼요. 상상.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 상상이 안 되면 이거를 자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여기 요거 작은 것부터 점점 키울 거 아니에요. 키우면 언제 변화가 생기느냐. 변화가 생기는 그 지점이 경계라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자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추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절대값 붙은 함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단원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2차 함수, 1차 함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형태가 식이 주어지면 그려야 돼요. 그리자는 겁니다. 그려놓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어디죠? 27장에 가면은 분수함수 그려놓고 부등식 풀어라 이런 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여기 맨 마지막 문제도
이걸 그래프 두 개, 부등식이지만 저걸 그래프 두 개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단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합성함수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합성함수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함수 추론하는 부분, 요 경계대 찾는 거, 요 부분을 조금 잘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28번 혹시 설명 필요하나? 어? 알았어요. 근데 28번 간단히 한번 봅시다. 뭐 별거 없는데 일단 봅시다. 28번 1번은 증명 안 해도 되겠죠. 개수가 지금 궁금한 거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면 되잖아. 아니 1번도 증명을 해요? 필요해? 1번은 증명 필요 없죠. 양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또 fx가 가우스 x에 다시 가우스 x. 여러분들 가우스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가우스는 뭐라고요? 그냥 정수라고요. 정수예요.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1차 함수예요. ax 꼴이에요. 그죠? ax라고 가우스 안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얘는 그냥 1차 함수라고. ax꼴 mx 이거라고. 왜? 얘는 그냥 정수니까. 맞지요? 정수로 자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영 이상인 걸 보여라.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가우스 x 0보다 크거나 같죠? 양수들 가우스 치면 양수잖아요? 그러면 x 가우스 x 0보다 커요, 작아요?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럼 당연히 여기 가우스 해도 당연히 양수를 가우스 취하는데 음수가 튀 나오면 안 되죠? 0보다 큰 거니까 0까지밖에 못 가잖아. 맞잖아? 0보다 작아요. 가우스 x 당연히 0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러면 x 가우스 x 이거 0보다 커요, 작아요? 에헤이, 얘 마이너스죠? 얘 마이너스예요. 0보다 큽니다. 여기서 생겨요. 맞지요? 0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래서 x 가우스 x 하면 이것도 0보다 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양수가 나와요. 다음에 2번에 n에서 n 더하기 1이죠. 네. fx 요거 잘 보셔야 돼. 또 집합이잖아요.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집합 단원 할 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 몇 가지 없겠지만 실제로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뭐라 그랬죠? 조건 제시법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나오는 건 조건 제시법이 제일 문제에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집합할 때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쓰여요. 근데 이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면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를 못 풀겠죠. 네, 그러면 자연수에 대해서 x값이 항상 n하고 n 더하기 1 사이에 있을 때 요 fx 저 함수의 함수 값을, 그죠? 함수의 값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만약에 내가 그냥 a라고 둔다면 문제에서 그냥 넘버 오브 a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n에 의해서 변할 거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n 값이 2라고 칩시다. 그러면 2에서 x가 3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가우스 x 값은 반드시 2가 되고요. 그러면 이 가우스 x는 2x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가우스 2x 이 값은 지금 가질 수 있는 거 여기 2x 하면 얼마가 되나요? 4 2x 6이니까 4, 5 두 개 있죠? 맞나요? 6은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2x라고 하는 값이 x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몇 개 있다. 이때 값은 가능한 게 4하고 5가 가능하니까 이때 넘버 오브 a는 얼마다? 2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찾는 거는 요 EX라고 하는 것의 가우스의 취역 그 값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X는 처음에 난 요만큼이었는데 요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요 X 가우스 X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1차 함수로 값의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요. 기본적으로 양수면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몇 개냐 개수를 셀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죠? 지금 나 맞나? 그지? 아이가 맞잖아. 그래서 이제 X 값이 이제 요런 상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풀면 네, n에서 x가 n 더하기 1 사이에 있다고 치면 이때 가우스 x는 얼마다? 무조건 왼쪽으로 가니까 n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x 가우스 x니까 우리가 찾는 건 nx 요런 직선으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요거 한 것처럼요. 그럼 nx 값의 범위가 어떻게 변하느냐? n에서 n 더하기 1, 그 다음에 n제곱 요렇게 된다고. 그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몇 개냐 이 얘기죠. 맞아요. 지금도 여기 지금 보시면 4하고 6 사이에 여기 5밖에 없네. 해가지고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여기 있으면 이쪽,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 절대로 못 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가질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n제곱이 있고 여기가 n제곱, 아니, 여기가 n제곱 더하기 n이면 이 안에 정수들을 잘라 놓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여기가 n제곱 요수는 n제곱 더하기 n에서 빼기 1한 거 요거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요쪽으로 오잖아 요로 오잖아 요거 가질 수 있죠. 맞아요? 그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요쪽 여기 있는 애들은 요쪽 요렇게 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n제곱부터 한 개 더한 거부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n제곱 더하기 n에서 한 개 적은 것까지 올 수 있다. 그럼 이거 몇 개냐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 나옵니다. 되겠어요? 너무 빠르나? 마음이 좀 급해갖고 네, 일이 있어갖고 좀 마음이 급해갖고 좀 빨리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맞나? 요 자리는 n제곱 더하기 1 요 다음 자연수니까 요 다음 자연수는 n제곱 더하기 2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건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가우스가 그러니까 이 수는 못 가지는 거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건 취하면 요쪽까지 요거까지 올 수 있다고. 아니야?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지 너. 아이가 되겠어요? 듣고 유진아 되겠나? 유진아 말을 해라. 보이나 안 보이나? 알아듣겠나? 수직선을 여러분들 이거 수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수직선을 n제곱이 있으면 그 다음 자연수는 n제곱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 자연수는 n제곱 더하기 2 그 다음 n제곱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간다고. 쭉 가면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n제곱 더하기 n이면 요거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마이너스 1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 몇 개 있는지 충분히 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다만 지금 저기 x가 음으로 좀 세 번째 그죠? 네, 마이너스 n에서 지금 x가 마이너스 n에 더하기 1 이게 아직 이게 지금 잘 안 와닿으면 수직선 상에서 지금 자연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게 n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 그냥 바로 옆에 1 다음이 2 다음이 3 이렇게 일씩 커지는 거예요 자연수들은. 그러니까 n제곱이라는 자연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거는 그거보다 1 더한 거 2 더한 거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우스 x를 취하면 요 범위에서 가우스 취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n이죠.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x 가우스 x를 하면 이번엔 마이너스 nx가 되잖아요. 그럼 위에다가 마이너스 n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n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x n제곱. 그러면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n이고 마이너스 nx n제곱.
자,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우스는 항상 왼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 가는 거 아니죠? 맞아요. 이것도 수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아니, 빵꾸. 그 다음 요거보다 한 개 큰 거는 n제곱 마이너스 n의 더하기 1입니다. 여기는 지금 n제곱이고. 맞아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을, 요 사이에 있는 x 값을 내가 가우스를 취하면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 왼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뭐가? 얘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질 수 있다고, 가우스 취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 전에, 요 n제곱 전에 n제곱 마이너스 1 같으면, 여기 있는 수는 요쪽으로 오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여기에 등호가 붙어버렸다고. n제곱을 가져버리죠. 그럼 n제곱이라는 수는 정수니까 그냥 그 자체로 나올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하나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랑 비교하면. 이 정수는 우리가 가우스가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오른쪽 있게. 근데 여기는 오른쪽 얘가 등호를 갖고 있다고. 그럼 이 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 얘가 자연수니까 자연수 값 가질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왼쪽으로 가는 거죠. 빵꾸가 나 있지만 포함되지는 않지만 왼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포함이 되어 가질 수 있다. 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양쪽에 등호가 다 있는, 원소의 개수는 실제로 양쪽에 등호가 다 있는 것의 개수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뺀 데다가 한 개가 더 붙겠죠. 되겠어요? 차이가 나는 건 그런 정도입니다. 뭐 별 건 없어요. 지금 나 됐나? 네. 네. 뭐 이 정도 하시고 크게 뭐 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만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단원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여기 있는 문제 자체를 다 풀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게 지금 핵심적인 거냐라는 건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것들은 크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아시겠죠? 일단은 오늘까지 일단 찍고, 네, 일단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찍어 봅시다.